안녕하세요. 펀더드의 민동필입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학회를 다녀와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실제 공부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게 영문으로 모든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글로 바꾸자고 하니까 너무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말 자체도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바꾸질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으로 만든 이 강의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바로 직접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슬라이드 자체도 좀 깔끔하죠. 예, 좀 깨끗하게 보이고요. 근데 이 한글은 제가 영문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관계로 한국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화이트보드에 보이시는 데다가 이 슬라이드를 겹쳐서 이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어디쯤에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든 겹쳐서 이제 만들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 비디오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적어도 이제 보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들 강의는 전부 4개입니다. 4개인데 백그라운드가 2개로 나눌 거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하면은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2개로 나눠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2개는 공부 방법입니다.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 그러니까 컨셉 빌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개념을 연결하는 공부 방법, 이렇게 2가지입니다. 이 공부 방법 2가지는 후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준비 운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하나 슬라이드 만들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펀더드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이름은 사실 뭐 제가 강의도 다니고 또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컨설팅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만든 이 공부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것들은 뭐냐면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과학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제 물론 수학에 대한 것도 하나 제가 이제 조만간에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 글쓰기에 관한 것도 하나 그것도 이제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발표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글쓰기나 수학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따로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것처럼 뭐냐면은 실제로 저는 과학에 맞춰서 만들어 놨지만은 이거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넣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가 다른 거를 가지고 이 공부 방법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가, 또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민동필이가 만들어 놓은 거는 과학인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을 한다, 또는 경제를 공부한다, 또는 뭐 체육 같은 거라든가 예체능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선 다시 과정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는 컨설팅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또 제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수업도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공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든지 테니스든지 내가 배울 때 딱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러죠. 야, 그것도 하나 못 넘기냐? 막 이러면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이제 아마 저희 방법에 들어가면 실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제안을 드릴 텐데, 내가 앉아서 하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눈으로 볼 때는 민동필이가 저렇게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실제 내가 앉아서 하면 아마 한 스텝도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럴 때는 수업이나 제가 이제 제공하는 수업이나, 이게 말 그대로 레슨을 받는 거죠. 레슨을 받듯이 해가지고 그 속에서 체계를 잡아야, 그래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두뇌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두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하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설명은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방법을 만들게 된 이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에 대한 백그라운드죠. 예.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아시는 게 아니라 짐작을 하시겠지만,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한 20년 전에 이제 박사를 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 아니라 그 풀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를 생화학으로 했습니다. 생화학하고 생물물리하고 그거 가지고 박사를 했는데 한 게 이제 엑스레이 결정 구조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코넬 대학 중에 그 메디컬 스쿨, 웨일 메디컬 스쿨은 맨하탄에 있는데 거기 이제 락펠러라든가 이런 학교들이랑 같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지도교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포스닥을 할 때 저의 보스죠. 보스가 이제 했던 일이 셀 시그널링이라 그래가지고 신호 전달 체계를 했었는데, 그거가 이제 암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교수가 하버드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실제로 연구를 하면서 그 교수한테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근데 이제 제 아이가 그때 태어났는데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그맘때쯤 이제 저희는 캐나다로 이제 이민 올 준비도 하고 있었고, 또 미국에 머물 것이냐 이런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캐나다도 이제 이민을 다 신청을 해놓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났는데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내가 이게 과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혈우병이라는 거를 내가 직접 또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교수들을 찾았습니다. 제 혈우병 연구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물을 수 있거나 그거를 이제 좀 그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죠. 실제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 콜롬비아 대학에 레리 샤피로라고 있습니다. 원래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도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또 거의 과학에서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서포트도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 그 교수가 저를 이제 그때는 밴쿠버에서 이제 세계 혈우 연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컨그레스가 있는데 거기를 보내주기까지 했죠. 돈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참여해서 제가 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약속이,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거기에 리드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게 이제 조건이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혈우병에 대한 연구를 계속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자도 만료가 돼가는 상태이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캐나다에서도 영주권이 이제 되고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죠. 예, 캐나다로 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직장으로 간 곳이 몬트리올에 있는 이 캐나다 국립연구소입니다. 물론 제 적은 맥길에 두고, 예, 이 일은 이제 국립연구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하면서 이제 저한테 콘코디아라고 몬트리올에 있는 대학의 교수 한 명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실험실을 내줄 테니까 혈우병에 대한 연구를 자기 실험실에 와서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거기 가서 시작을 하면서 이 프로포자를 써서, 연구 계획서죠, 써서 했는데, 이제 연구비가 된 거죠. 연구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학생 둘을 고용을 제가 이제 받아들여서 제 스테이터스가 이제 겸임교수로 바뀌고 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연구도 해가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로 갔는데,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요, 돈이 들어가면 항상 누가 주인이냐가 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그쪽에서 실험실을 제공한 교수와 저 사이에서 어떤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는 누가 주도를 가지고서는 누가 하는가에 대한 뭐랄까요, 논쟁 같은 게 이제 벌어지게 된 상태죠. 근데 그때 제가 일을 하던 그 보스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 사람은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미안하다고는 했죠. 제가 사실상은 옆에서 아무리 주말에 하고 또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제 프로젝트를 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는 이 모르게 한 거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이제 그 사람의 의견을 물었더니, 제 보스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야,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 적이 있는데, 내가 내 거를 가지고서는 실제 실험실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거 이외에는 뭐 네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저의 어떤 이 이중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뜨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이제 온 게 밴쿠버에 회사를 갔었는데, 회사라고 하는 곳은 이 학교나 이 연구소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오래 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그때 돈을 벌 것인가, 돈은 버는 방법은 저한테는 그래도 하나는 있었으니까요.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과학계에 남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아이가 고기능 자폐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폐 아이들 이 교육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자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이런 어떤 갈림길에 서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예 정했습니다. 교육으로.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제 아이를 대상으로, 다른 분들도 물론 수업을 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대상으로 이 공부 방법에 대한 거를 계속 만들어 놨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러면서 이제 돈은 좀 필요하고 하니까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사립학교 대학이죠. 대학에 강의를, 이제 보따리 장사라 그러죠.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돈을 조금, 뭐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충당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나갔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는 이게 일반화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 강의 나가는 것도 그만두고 이제 이 방법을 찾는데 이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죠. 정리하고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날 때쯤 저랑 같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던 친구가 있는데, 연락이 와서 밥을 같이 먹다가 하는 말이, 학교로 돌아올 생각 없냐 그러길래, 마침 저는 이제 이거를 실제 테스트를 해볼 때가 필요했었던 상황이어서 이제 저희 사방에다가 이제 제 지원서를 내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돌아올 생각이 없냐 하길래, 저야 뭐 얼른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제 학생들의 그런 어떤 공부 방법으로 제가 좀 변형을 조금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가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글쓰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게끔, 이제 거기에서 실험을 하고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도 학생들의 두뇌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이제 다 해본 결과를 가지고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조절을 조금 해놔가지고 맞춰 놓은 것인데, 오늘 제가 만드는 이 강의 4개, 뒤에 가서 특히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뇌 공부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백그라운드에서 왜 이 공부 방법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를 이제 시작을 먼저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는 아마 예전에 올린 강의랑 거의 겹칠 겁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비슷할 텐데, 슬라이드를 제가 조금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 뿐이지 이제 그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론이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부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저만이 유일하게 이 방법에 대해서, 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저만이 완전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뇌라고 하는 것이 진화를 거듭해 오면서 이제 발전이 됐는데, 여기에는 교육 방법도 이제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교육 방법을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건 여기 영문으로 뜨는 슬라이드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마 여기쯤 될 것 같은데, 그 understanding based라고, 그러니까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이 목적, goal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공부 방법,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제가 이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4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예,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이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쪽에 사과가 있고 이쪽에 이제 리치라고 하는 과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리치라고 하는 거는 이 톡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독성이 있다고 이제 알려진 있죠. 근데 최근에는 여기 지금 CNN에 나온 거 말고 제가 읽은 거에서는 저 과일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이 어린이들이 먹고서는 심하게는 좀 많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많은 아이들이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죽은 아이도 있었던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알려진 걸로는 또 하나가 이 당을 합성하는 거를 방해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실제로 건강에 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일단 보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두뇌를 가진 동물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딱 여기서 보시면 합니다. 위에 거는 먹으면은 아픕니다. 열도 나거나 뭐 어떤 형식이든 건강이 나빠지죠. 두 번째는 사과는 먹으면은 힘을 주고 그 힘이 넘쳐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먹으면 나쁜 것, 먹으면 좋은 것, 뒤집어졌네요. 먹으면 나쁜 것, 먹으면 좋은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식으로 두뇌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를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안 된다, 여기에는 독성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내가 아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결과로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 결과를 내가 이해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결과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배우는 방식이 뭐냐면은 지식과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걸 이해를 함으로써 지식을 쌓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두뇌의 배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만의 그 공부 방법일까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먹어도 된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는 이 원숭이들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정글에는 뭐 종들이 여럿이 있는 원숭이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걔네들은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걸로는 뭐냐면은 굉장히 이 진화된 형태의 그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원숭이가 인간하고 다를 게 없구나, 인간이 겨우 비교해보면 인간이나 원숭이나 큰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원숭이들의 신호체계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뭐를 뜻하냐면요, 원숭이들도 독수리를 보면은 독수리라고 하고 그것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원숭이들도 이게 독수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예.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거죠. 독수리는 독수리라고 하는 것, 인간과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원숭이도 독수리한테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를 압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그널을 사용을 합니다, 인간처럼. 그리고 그거를 새끼 원숭이들이 배우고 익혀서 또 나중에 가면 써먹죠.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배울 때 이거는 독이 있어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하는 것과 원숭이들이 이해하고 알고 지식으로 알고 써먹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요거를 볼게요.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런 지식들을 딱 이렇게 가르치죠.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가끔은 이러죠. 잘했어, 잘했어. 아이를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따르면은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화내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이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공부를 가지고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거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건 뜬구름이죠.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내가 관심도 없고 굳이 이거를 먹을 생각도 없으면은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먹었는데 배가 무진장 아팠다. 그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학회에서 발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구를 뭐를 하냐면은 경험을 통한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합니다. 그렇죠. 경험을 통한 교육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깨달으니까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생활과 연결이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모든 동물들, 두뇌를 가진 모든 동물들의 공부 방법이지 인간만의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공부 방법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두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면요,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놨죠.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이제 understanding,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하는 순간 두뇌는 생각을 멈춥니다. 내가 알고, 내가 이걸 알았다,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순간 두뇌는 생각을 멈춥니다. 생각을 이미 알았는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뭘 더 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교통체증이 있는 데서 내가 계속 운전을 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게 떨어지면 이게 중력이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알면 중력, 그래, 이게 중력이야, 거기서 끝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서는 그래, 그러면 이게 저희 바람은 또 왜 불지 그랬는데, 이게 바람이야, 그래, 이해해. 바람은 왜 불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몰라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또 가르쳐줘요. 바람은 공기가, 따뜻한 공기 올라가고 찬 공기 내려가고 그래서 생겨.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가다가 이해하는 순간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두뇌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간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궁금해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그 학생은 공부를, 성적도 늘고 말 그대로 지식을 쌓는 속도가 늘어가면서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있지만, 이렇게 늘어가는 것도 즐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 공부를 즐기면서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힘든 학생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가다가 서다를 반복하니까 이 말 그대로 두뇌 자체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배우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 낚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그게 이제 더군다나 생업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배우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저에게 그 내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돈을 준다 한들, 2배를 준다 한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안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 말에 거슬리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정신적인 노예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노예가 되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제가 여기다 밑에다가 패시브라고 써놨는데 수동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정신적인 노예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이 사회 구조가 동물들의 구조는 육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의 피라미드 구조는 주로는 이 두뇌 능력, 지식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지식의 그 피라미드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굴복하면서 복종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지식을 가르치는 공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배우는 사람만의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됩니다. 뭐냐? 사회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하고 사고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회사도 주로 그렇죠. 하지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요즘 뭐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를 하냐면 시험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지식의 정도를 측정을 하죠. 근데 지식의 정도만 가지고는 사람의 사고력을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글쓰기가 들어가죠. 왜? 글을 쓴다는 거는 두뇌 자체를 쓰지를 못하면은 말 그대로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기를 낚겠다고 갔는데 낚시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그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은 간단하죠. 제가 낚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글을 쓴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가르쳐 준 사람을 통해서 낚시 방법서부터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글을 쓰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쓰는 글이 내용이 그 지식을 가르쳐 준 사람하고 다르게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겠죠. 더군다나 스스로 뭔가를 찾아놓지 않았으면요. 네. 자,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들은 저 사람이 찾아놓고 저는 그걸 배워서 고기를 낚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하들 그 사람하고 다르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similarity라고 그래가지고 글을 썼는데 왜 표절 시비에서 종종 나오는 거 있죠? 글들이 다 비슷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예를 들어서 그 수학이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같은 공식을 배우고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다는지요. 그걸 가지고 글 쓰면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과학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나요? 배우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는 많으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선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글자 수를 아무리 자기들이 이걸 뒤집어 놓으려고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뭐라 그럴까요? 동사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바꿔서 써놓은 형용사나 뭐 부사나 이런 거는 바꿀 수 있어도 그 개념 자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글들이 다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로서도 학생들의 그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우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심한 게 뭐였냐면은 그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영어로 된 원서를 읽고 해석하고 이게 수업이었어요. 저는 좀 황당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거는 그 얘기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된 그 강의 노트를 사용한다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모든 가르치는 그 교수들, 제가 이제 그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는 교수들을 봐도 그렇고 선생님들을 봐도 그렇고 그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학생들이 사고력을 과정을 보아가면서 그것 학생들에게 맞춰가면서 계속 방법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험 봐도 지식만으로 측정하게 되고 글을 쓰라래도 전부 다 비슷하니까 차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가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교육이 이제는 그냥 말 그대로 비즈니스, 사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식을 주고 돈을 받는 거죠. 지식을 가르치고 돈을 받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점심 같이 하면서 그 함께 가르쳤었다고 하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는 말이 이제 교육이 아니라고, 이거 다 사업이라고, 커스터머 서비스, 그러니까 손님들에 맞춰서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서비스가 돼버렸다고, 자기는 너무 싫다고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그 친구가 가르치는 학교가 UBC라고 하고 또 SFU라고 있는데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하고 또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라고, 여기서는 이 BC주에서는 그래도 좀 큰 대학들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도 다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 몇백만 원 이상 가는 등록금 내고, 예,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가 바로 이런 공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이러한 공부에서 한 가지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흥미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시도를 해서 지식을 얻는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미 대륙을 찾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새로운 대륙,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바다로 나갔으니까죠. 네, 자기 목숨을 걸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목숨 걸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하면은, 그것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으면은 말 그대로 보상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패하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죠.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죠. 네. 제가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위키피디아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따로 이 저작권을 따로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공식적으로 위키에서만 가져왔다는 것만 표현하면은 쓸 수 있다 그러고 하기에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를 쓰는데, 그게 이제 제가 쓰는 이유입니다. 예,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가 이렇게 굉장히 깊숙이 머릿속 깊숙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건 뭐냐면 진화의 초기, 아주 그냥 원시적인 그런 형태의 두뇌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두뇌랑 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방법이 굉장히 머릿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은 모험을 통해서 또는 내가 어떤 이 위험을 감수하고 무엇인가를 찾으면 보상이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작용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요 도박 있죠. 잭팟을 터뜨리면 말 그대로 돈이 한 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한 번에 보상이 확 만들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가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선 도박을 한다.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도박을 한다. 그럼 처음에는 이거는 내 삶을 이 위험도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 20만원, 1, 200만원이면 잭팟 한번 터지면 보상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빠져들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동물적 본능에서 한 번만 내가 터뜨리면 이게 보상은 무진장 크게 돌아온다라는 게 점점 강해지면은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도 함께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부 방법을 바꾸질 않으면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요. 나중에 보면은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점점 길어지니까 저는 이제 요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그 골 오리엔티드 여기 지금 떠 있는 거는 두 번째 파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